경남 밀양의 깊은 숲속 조용한 산길 끝자락에 자리한 표충사. 이곳에서 최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멸종위기 곤충이자 신라 왕실의 장신구를 장식하던 비단벌레가 집단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비단벌레에는 단순한 발견이 아닌 천년의 시간을 건너 내려온 묘한 전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표충사 사찰림에서 돌아온 비단벌레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단벌레는 햇빛을 받으면 초록보라 파랑빛이 비단처럼 번쩍이는 신비로운 곤충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왕족의 장신구와 말한장 장식에 이 비단벌레 껍질이 사용되었는데 그 화려함 때문에 하늘이 내린 보석이라고 불렸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 영원함의 상징으로도 존중받았죠. 옛날 표충사 주변에는 유난히 비단벌레가 많이 살았고 사람들은 이 곤충을 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어지고 살림이 훼손되면서 비단벌레는 점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단벌레가 사라진 건 이 산의 기운이 어지러워진 탓이지. 그리고 한 설화가 전해졌습니다. 비단벌레는 깨끗한 마음이 모인 곳에만 다시 나타난다. 그 말은 수백 년 동안 그저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표충사 사찰림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단벌레 유충이 집단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단일 개체도 보기 힘든 곤충이 표충사 숲에서 건강한 집단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놀랐고 스님들은 조용히 합장한 뒤 말했습니다. 전설이 다시 이어지는구나. 표충사는 비단벌레가 귀하다고 해서 잡아 전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천년기념물 곤충연구센터와 협력해 유충을 증식하고 자연으로 방생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신라시대 유물 복원을 위해 비단벌레 껍질 패턴을 연구하고 문화재 고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준 것을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불교적 생명관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비단벌레는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햇빛 아래에서 아주 잠깐 번지는 그 빛은 천년을 건너온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표충사를 찾는다면 절 뒤 사찰림을 걸어보세요. 어딘가 나뭇잎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보석 같은 빛이 살짝 스치듯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사라졌던 존재가 돌아오는 기적. 그 속에는 자연을 지키려는 마음과 고요한 수행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깊은 산골. 수천 년 동안 설명되지 않은 신비를 품은 사찰이 있습니다. 바위를 두드리면 맑고 울림 있는 종소리가 들려오는 곳 만어사와 이곳을 가득 메운 물고기 바위의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가락국 김수로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산의 옥지 연못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용과 나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요구하며 사람을 잡아가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고통받던 백성들은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동해 용왕의 아들이 세상을 떠돌며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만어산,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물고기떼가 함께 산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번쩍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은 단숨에 돌바위로 변해 산을 뒤덮었습니다. 이 신비한 돌들을 사람들이 만어석, 즉 만마리 물고기 바위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만어사 아래 너덜지대에 가면 수많은 만어석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들을 살짝만 두드려도 딩! 동! 속이 텅 빈 철종을 치는 듯한 맑고 깊은 울림이 퍼집니다. 이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위가 왜 종소리를 내지?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리는 여전히 미스터리. 밀양의 3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만어사를 찾는 사람들은 바위 하나씩 두드려보며 이건 물고기 머리 소리다. 이건 꼬리 지느러미 소리네 라며 나름의 상상을 즐기곤 합니다. 만어사 미륵전 안에는 돌로 변한 물고기들이 남긴 영험을 기리는 만어석 불상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독경할 때면 바깥쪽 만어석 지대에서 누군가 톡하고 바위를 건드리는 소리와 함께 맑은 종소리가 산 위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그 옛날 용왕의 아들과 물고기 떼가 부처님 곁을 지키겠노라 맹세하던 순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만어사에 가신다면 꼭 만어석을 하나 골라 살짝 두드려 보세요. 당신이 듣는 그 한 번의 울림이 천년을 넘어 이어져 내려오는 물고기들의 마지막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산사,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돌 하나가 땀을 흘린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남 밀양
홍제사 경내에 있는 표충비 이야기입니다. 이 비석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승려 사명대사의 우국 충정을 기리기 위해 1742년 영조 18년 사명대사의 5대 법손인 남붕선사가 대사의 고향인 밀양 무안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 평소엔 아무 일도 없다가 나라에 큰 사건이 닥치기 전 갑자기 땀처럼 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한 건 비석의 글자가 새겨진 면에서만 물방울이 맺힌다는 점입니다. 받침돌도 지붕돌도 젖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은 땀의 순간들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0년 경술국치, 1919년 3.1운동, 1945년 광복을 사흘 앞두고 1950년 6.25 전쟁 이틀 전 1961년 5.16 군사정변 이때마다 표충비는 수리터의 물을 쏟아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명대사가 나라를 걱정해 흘린 눈물이다. 과학은 뭐라고 말할까? 전문가들은 결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비석 표면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닿아 이슬이 맺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표충비의 재질인 휘로감 계열돌은 수분을 잘 머금는 성질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왜 항상 국가적 사건 전후에만 나타날까? 왜 수리터씩 한꺼번에 흐를까? 왜 한 면에서만 맺힐까? 이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충비는 지금도 과학으로 설명해도 전설로 믿어도 이 비석 앞에 서면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나라를 걱정했던 마음, 그 마음이 돌에 남아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밀양의 3대 신비 표충비는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한국 사찰 이야기 이어서 보시려면 삼각형 모양 글씨 링크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